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모든 근로자의 존재 이유죠. 바로 근로의 대가이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임금의 지급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챙기셔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둘째,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단순하고도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장 많이 신고되는 내용이 바로 임금 미지급일 텐데요. 그와 관련된 사례를 우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오랫동안 무단결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요. 회사로 연락을 해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장은 이 직원을 퇴사 처리했지만 괘씸한 나머지 임금은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해버렸고 결국 이 직원은 그만두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사장을 임금 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장처럼 근로자가 그만두고 나서 3개월 뒤에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이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금은 어떻게 줘야 제대로 주는 건지, 그리고 임금이란 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임금이든 봉급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과 물품을 말합니다. 임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업주가 주는 금품이어야 하고 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돼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주는 보수나 손님이 직원에게 자유롭게 주는 팁은 임금이 아니겠죠. 또 근로의 대가라는 것은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과 직접적이거나 높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보통 무노동 무임금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결근이나 지각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주는 포상금이나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출장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이처럼 임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에 속하지 않는 금품을 모두 일컬어서 기타 금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타 금품은 사업주가 주는 것이지만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아닌 것이죠. 기타 금품은 포상금처럼 사업주 마음대로 일시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상 금품 체불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금품도 임금처럼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그럼 이 임금은 어떻게 줘야 제대로 잘 지급한 걸까요? 우선 임금을 줄 때 4대 원칙이 있죠.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에서도 정해놓은 이 원칙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임금을 통화로 주어야 된다는 원칙은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로 임금을 줘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달러 같은 외국 화폐로 임금을 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됩니다. 미성년 근로자라고 해도 임금을 부모 같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줘서는 안 되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됩니다. 또 근로자가 임금 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신 받도록 하는 대리행위도 법에 위반돼서 무효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빼고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외적으로 4대 보험료나 세금처럼 법에서 공제를 인정하거나 단체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야 됩니다.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주되
매월 말일이나 매월 5일처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날짜를 지나 하루 늦게 주어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법 위반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즉 2주 안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임금은 아니지만 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은 법에서 주도록 정한 금품이고요. 회사 취업규칙에서 출장비를 주기로 정했다면 이 출장비도 사업주가 줄 의무가 있는 금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와 합의해서 지급일자를 연장하면 그 연장한 날까지 금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 지급 4대 원칙과 함께 근로자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 주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지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의 결실은 임금으로 돌아옵니다. 근로자가 자기의 시간과 힘을 들여 일을 하면 사업주는 그에 대해 마땅히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겠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많은 다툼이 생기는 만큼 앞에서 설명드린 임금 지급의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은 매년 1월 1일에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